화성 갈 거라던 그 남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에게 보낸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요.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달을 최우선으로 삼고 화성은 나중에 시도하겠다. 2026년 3월까지 무인 스타쉽을 달에 착륙시키는 게 목표래요. 불과 얼마 전까지 달은 방해물일 뿐 곧바로 화성으로 간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입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임기 내 화성에 인류를 보내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로비까지 벌였던 그가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배신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도지코인을 쥐고 화성 갈 날만 기다리는 동안 머스크는 미국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흡입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NASA가 스페이스X에 쏟아부은 돈만 수조 원이에요. 달 착륙선 계약 29억 달러, 우리 돈 4조 2천억 원. ISS 화물 운송 계약만 해도 수십억 달러고요. 그런데 정작 이 회사는 설립 이후 23년간 연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손실 2월 제도를 활용했거든요. 누적 손실 50억 달러를 무기한 상계할 수 있도록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법을 바꿔줬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정부 계약으로 배를 불리면서도 세금은 안 내고 화성 가겠다던 약속은 뒤집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세금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한 남자의 제국 건설에 불쏘시개로 쓰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지나가면 10년 후 여러분은 인터넷 쓰려고도, 차 타려고도, 전화 한 통 하려고도 머스크에게 토행세를 내는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자, 일단 표면적인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누가 봐도 명백해요. 돈줄을 쥔 NASA가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죠. 미국 항공우주국은 스페이스X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2020년에만 연방 계약이 14억 달러로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84%를 차지했어요. 2021년에는 17억 달러, 매출의 76%였고요. NASA 입장에서는 화성이 아니라 당장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달 착륙이 시급한 거예요. 돈 줬으니 성과 내놓으라는 겁니다. 미국 교통부 장관이었던 숀 더피가 직접 나서서 스페이스X가 일정에 뒤처져 있다, 경쟁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스페이스X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계 최고의 부자, 개인 순자산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 고작 정부 압박 때문에 평생의 꿈을 접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는 NASA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던 사람이에요. 공개 입찰이 불공정하다며 미국 회계감사원까지 끌어들여 2억 달러짜리 NASA 계약을 뒤집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이건 굴복이 아니에요. 더 큰 먹잇감을 발견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지난 2월 2일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앵자이를 인수했습니다. 합병 후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1조 2,5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83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을 3번 합쳐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머스크는 깨달은 거죠. 화성 탐사는 돈을 태우기만 하는 비용이지만 달 탐사와 정부 계약 사업은 합법적으로 국가 예산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매출이라는 걸요. 게다가 AI를 결합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미친 구상까지 실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문제는 그 규모예요. 모펜 네이선슨이라는 시장조사 기관이 추정한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비용, 연간 5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 7,330조 원이에요.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12배가 넘는 돈이죠. 위성 100만 기를 쏘아 올려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우주에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공학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 비전을 팔아서 정부 예산과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NASA는 지금 돈 많은 부모님이고 머스크는 아주 영악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엄마, 나 저기 엄청 먼 놀이터 화성 가서 놀래라고 하니까 엄마가 말해요. 너무 멀어. 대신 집 앞마당 딸 청소하면 용돈 올려줄게. 보통 아들이라면 투덜거리겠죠. 하지만 이 영악한 아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어? 앞마당 청소하는 척하면서 엄마 지갑 통째로 관리하면 되겠는걸? 게다가 동생 블루오리진도 경쟁자로 뛰어들었으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면 계속 돈이 들어오겠군. 바로 이겁니다. 지금 머스크는 NASA의 아르테미스 계획,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를 볼모로 잡았어요. NASA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없이는 달에 갈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블루 오리진? 아직 한참 멀었죠. 완전한 독점이에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듯 머스크가 발사해야만 NASA가 채널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프로젝트의 90% 이상을 자비로 투자했다고 주장하면서도 NASA로부터 총 45억 달러 규모의 계약금을 단계별로 받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술 개발은 어떨까요? 2025년 8월 기준 스타쉽 10차 시험 발사가 또 연기됐어요. 지상 시스템 점검, 날씨 문제 등을 핑계로요. 올해 들어 시도한 7, 9차 시험 발사가 모두 실패했고 7월에는 발사 준비 중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높이 121m짜리 거대한 로켓이 계속 실패하는 동안 머스크는 무엇을 했을까요? 2025년 7월 5일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하고 아메리카당이라는 제3정당 창당을 발표했어요. 여러분의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지금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화성은 미루고 다른 NASA 돈으로 하고 정치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는 거예요. 상원 23석, 하원 810석만 확보하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머스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비록 8월에 창당 추진을 중단하긴 했지만 이건 전략적 후퇴일 뿐이에요. 트럼프와 화해하고 JD 벤스 부통령을 차기 대선에서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더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권력 중심부에 머물기 위해서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단순히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이 국가 시스템 그 자체가 되려 한다는 점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가 위에 군림하는 기업을 상상해 보셨나요? 사이버펑크 영화에서나 보던 그 디스토피아가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대중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해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창은 그야말로 난리예요. 화성 간다고 도지코인 사게 하더니 결국 세금 빨아먹는 하마였냐? 달 갈 줄 알았더니 가는 건 내 통장 잔고뿐이다. 현실판 아이언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렉스 루터였다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뉴욕타임스가 폭로한 내용이에요. 스페이스X가 20년 넘게 수십억 달러의 연방 정부 계약을 따냈으면서도 연방 법인세는 단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예요. 2020년 정부 계약이 매출의 84%인데 세금은 0원, 합법적이에요. 손실 2월 제도를 활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윤리적일까요?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여준 비전이 어쩌면 거대한 주가 부양용 쇼였을지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라 권력 인수 과정이에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전현직 임원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 머스크에게 유리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420억 달러, 우리 돈 6,2조 원 규모의 농촌 인터넷 보급 사업을 스타링크가 먹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어요. 국방 분야는 더 심각하죠. 스페이스X는 미군 물자를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내에 배송하는 로켓 배송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어요. 미군 정찰 위성망 스타실드도 구축 중이고요. 이제 미국 국방부는 머스크 없이는 전쟁도 못합니다. 한 기업인이 세계 최강대국의 안보를
볼모로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입법, 행정, 그리고 우주라는 미래 영토까지 삼권 분립이 아니라 머스크 독점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화성 탐사를 미룬 게 이해가 되시죠? 화성은 돈이 안 돼요. 하지만 달 탐사, 군사 위성, 정부 인터넷 사업, 이건 확실한 현금 채굴기입니다. 그는 몸상가가 아니에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자 자본의 화신이죠.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당장 내일 여러분의 밥상 물가와 대출 이자, 일자리에 폭탄을 떨어뜨릴 거예요. 머스크가 주도하는 기술 독점과 정부 예산 독식은 필연적으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불러와요. 그가 쏘아 올리는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은 전 세계 통신망을 장악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 자율주행 차를 타기 위해, 심지어 재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도 그에게 요금을 내야 할지 몰라요. 국가가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가 머스크의 사유재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용료는 또 따로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지옥도가 열리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그가 쥐고 있는 데이터 권력이에요. 테슬라로 도로 위의 데이터를, 스타링크로 통신 데이터를, 그리고 X, 구 트위터로 여론 데이터까지 손에 넣었어요. 여기에 AI까지 결합한다? 그는 여러분이 무엇을 사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정부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재산이 작년에만 3,200조 원 늘어났다는 뉴스 보셨죠? 그 중에서도 머스크는 혼자서 100조 원 넘게 재산을 불렸어요. 인류 역사상 개인 재산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첫 사례입니다. 그가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나아졌나요? 월급은 올랐나요? 물가는 내렸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적 착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멍하니 앉아서 머스크 형님, 테슬라 주가 좀 올려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을 건가요?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각성이 필요해요. 기술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AI와 우주 산업이 어떻게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단순히 주식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읽어야 내가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죠.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국가의 기능을 잠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해요. 편리함에 취해 우리의 데이터를, 우리의 주권을 헐값에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투표로, SNS로, 불매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깨어있는 대중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는 과연 인류를 화성으로 이끌어줄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지구의 모든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려는 현실판 황제일까요? 화성 탐사를 연기하고 달과 군사 사업에 집중하는 그의 선택. 정부 예산은 수조 원씩 받아먹으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는 이 시스템.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업가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박수를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공공의 적인 독점 자본의 폭주라고 비판하시겠어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쌓아 올리는 바벨탑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와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증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